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화해 권고 결정입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시거나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재판을 들어갔는데 이제 이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판사님께서 화해 공고 결정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의뢰인한테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화해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에 따라서 그냥 양 당사자가 뭐 여러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폭행이나 혹은 뭐 명예훼손, 제가 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형사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해 공고 결정을 내리셨습니다라고 판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피해자 측은 아니 나는 화해할 마음이 없는데 왜 화해를 하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이 화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일 때 네네네, 그렇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좀 난해하게 좀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화해 공고 결정의 우선 의미, 이게 어떤 말이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해 공고 결정에서의 그 화해는 사실 담고 있는 의미는 일상 용어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화해의 의미가 맞기는 하죠. 그런데 화해라는 명칭을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 진짜 화해를 해라라는 것보다는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225조가 화해 공고 결정에 대해서 법률 규정을 두고 있고 여기서 그 용어를 화해 권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와 같은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을 해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 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해 권고 결정이 나올 때는 원칙적으로는 법리적인 원칙상으로는 재판부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화해하시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자료를 현재까지 살펴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공평에 부합해 보인다 라고 할 때 그와 같이 권고를 내리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해 공고 결정이 있었다라고 해서 뭐 내가 패소했나? 나한테 지금 불리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은 아니고요. 또 화해 공고 결정은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 화해 공고 결정의 내용을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은 이의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이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네, 보통 뭐 조정, 강제 조정, 뭐 화해 공고 결정 뭐 이런 것을 받게 되면은 2주 동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2주 동안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양 당사자가 그럼 그대로 그냥 내용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리인 입장에서도 이 14일 놓치는 걸 굉장히 그렇죠. 예. 네, 여러 번 체크하죠. 그렇죠. 계속 엄청 체크하고 체크를 해야 있죠. 됩니다. 네. 제 주변에도 이거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이 화해 공고 결정을 받았어요. 받았으면은 어떤 경우에 받아들이고 어떤 경우에 이의 신청하고 이거를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결정 주문에 나와 있는 그 문구를 하나하나 이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내가 원고 측이면 내가 청구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내가 피고 측이면 상대방이 청구하는 내용이 있을 텐데 화해 공고 결정의 주문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보고 만약에 금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에 대한 적정선에 어느 정도 기준으로서의 금액이 써 있을 텐데 단순히 원금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이자는 그럼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이 당사자들은 놓치는 부분이 소송 비용의 분담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지 특히 원고 측 입장에서 화해 공고 결정을 받아들일 때는 내가 주장하는 거에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화해 공고 결정이니까 소송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겠거니 분명히 소송 비용이나 조정 비용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각자 부담이라고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오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역시 그 화해 공고 결정에 나와 있는 그 주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주문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고 그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이의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이 마지막에 나오는 재판부의 화해 공고 결정이 판결문과 굉장히 비슷할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재판부에 혹시 내가 안 좋은 이미지가 생겨서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있죠. 근데 뭐 아니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물론 이제 뭐 제대로 판단을 해주셔야 네네. 되겠지 할지 모르겠어도
제가 그 초창기 일을 하면서 이제 상대방 어떤 선배님이 귀 재판부에서 내려주신 화해 공고안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은 방법이다 하고 저는 항상 이해 신청할 때 그렇게 했어요. 기분 나쁘시지 않게. 네, 아마 기분 나쁘지 않게. 반대의 경우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했어요. 우리는 사실은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를 했어요. 근데 당사자, 우리 쪽 이의하지 않으려고 했던 당사자가 상대방은 이의했는데 우리는 이의를 안 하면 화해공고 결정 내용보다 판결이 나한테 더 불리하게, 상대방은 네. 이의를 하니까 네. 소위 말해서 때를 쓰는 사람이니까 네. 그 사람을 더 달래주기 위해서 판결은 더 좋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려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일방에 어느 쪽만 이의를 해도 확정이 안 되는데 이 화해공고 결정은, 근데 굳이 나도 같이 이의를 한다라고 하면서 문구를 어떻게 쓰냐면 이의할 의사가 없었으나 상대방이 이의함으로 이에 대해서 우리도 이의한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화해공고 결정 내용대로 판결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바뀌는 경우도 실제 왕왕 봤고 뭐 있죠. 네, 그리고 화해공고 결정이 내려지는 또 시점이 다 달라요. 어느 사건에서는 조금 초반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느 사건에서는 이미 주장이나 증거에 대한 정리가 다 끝나고 거의 이제 판결문만 남은 그 상황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판결문과 조금 유사하게 뭐 나올 수 있겠지만 조금 앞부분 이제 사건이 이제 아직 이제 시작 단계에서 화해공고 결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제출하는 주장이나 증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화해공고 결정의 내용이 그대로 판결문의 내용과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화해라는 용어가 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다른 용어를 해봤거든요. 네, 생각해봤어요. 없어요. 다른 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화해 말고는. 혹시나 뭐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이 화해공고 결정을 받고 2주 안에 이의 신청하지 않으시면은 화해공고 결정문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 관계를 빨리 종결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